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선사시대 동물들은 얼음 속에 얼어붙은 채 발견되어 왔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지나간 시대를 흥미롭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얼어붙은 유골 중 일부는 이 동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백색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눈 덮인 산에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벌어진 전투의 이름입니다. 전쟁은 1915년에 시작되어 약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알프스의 눈이 녹으면서 군인을 비롯한 유물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해발 3,600m였으며 기온은 섭씨 영하 30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과 기상 조건으로 인해 실제 전투보다 더 많은 군인이 눈사태, 산사태 및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오래된 일기와 연애 편지 등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편집되었거나 외계인이 우리 행성을 침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15개 이상의 밝은 파란색 빛이 하늘에 나타났고 스웨덴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외계인에 의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나토는 나중에 그것이 노르웨이의 안도야 우주센터에 의한 과학 실험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금속 분말을 대기로 분산시키는 2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죠. 남극 대륙에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20년 전 많은 나사 과학자들이 앨런 힐스 84001로 알려진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남극 앨런 힐스 지역에서 이 운석을 발견했고 약 40억 년 전에 화성에서 형성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13,000년 전에 지구에 착륙했다고 믿습니다. 1984년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질량은 1.93kg이었습니다. 앨런 힐 84001은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1996년 과학자들은 고대 박테리아의 미세한 화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 유기체는 화성에서 온 것으로 믿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붉은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생명체는 지구가 아닌 화성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슨시티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유콘에서 한 고생물학자가 미라가 된 빙하기 북극 땅 다람쥐라는 환상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18년 한 금광업자가 헤스터 크릭에서 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은 빙하기의 뼈와 화석을 발견하지만 이번 발견은 달랐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갈색 털과 피부가 말라붙은 덩어리에 불과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손, 발톱, 푹신한 꼬리, 사랑스러운 귀 등 다람쥐의 특징이 분명해졌습니다. 북극 땅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 지하에 미드덴으로 알려진 둥지를 짓는데 이 고대 빙하기 둥지는 종종 얼어붙은 땅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다람쥐를 찾는 것은 훨씬 드뭅니다. 다람쥐는 매머드나 검치 고양이와 달리 빙하기 이후에도 유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흥미로운 생물입니다. 어쩌면 이 다람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 영화의 다람쥐와 닮았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동안 인간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연이 지배하고 이 산에는 동물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트레킹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너무나 높고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아 인간이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에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놀랍죠? 히말라야 흑곰이 캠핑 장소를 탐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자극을 받으면 공격적입니다. 히말라야 흑곰은 약 1500m의 고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눈표범도 만날 수 있으며 거의 5000m의 고도에서 무리를 지어 사냥합니다. 사랑스러운 히말라야 타르나 히말라야 고랄도 볼 수 있으며 레서 판다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얼음 구멍.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구멍은 최근 성교 과학자 존 손탁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얼음이 아마도 젊고 얇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 구멍을 일으켰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구멍이 북극의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상보다 큰 동물을 볼 때 매우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대한 오징어를 본 적 있습니까?
2014년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얼음 속에서 350kg의 암컷 거대 오징어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알을 낳았다고 발표했죠.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오징어가 500kg만큼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축수는 4에서 5m에 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징어는 3개의 심장과 2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두운 심해의 모든 것을 탐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크고 특별해졌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오징어는 뉴질랜드로 옮겨졌고 그 이후로 최적의 냉동 조건에서 잘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징어를 보고 싶다면 웰링턴에 있는 테파파 박물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FM2030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이름은 1970년대의 전 올림픽 레슬링 선수이자 철학자의 이니셜을 따서 지었습니다. FM은 퓨처맨, 퓨처 마블 또는 퓨처 모듈러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삶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결국 인간을 생물학적 유기체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는 아코라이프 엑스텐션 파운데이션에 극저온 냉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트랜스휴머니즘을 굳게 믿었는데 이는 과학의 도움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추구였습니다. 2030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의 기술로 제임스 베드포드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캐나다의 아름다운 유콘 지역의 광부로서 당신은 금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력한 물대포를 사용하여 얼어붙은 진흙을 날려버리느라 바쁘고 황금 대신 57,000년 이상 된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회색 늑대 새끼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주르라는 이름의 이 놀라운 늑대는 현지 트론더 퀴친 공동체의 전통적인 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늑대미라가 아닙니다. 몸은 눈을 제외하고 거의 100% 온전하죠. 연구원들은 주르가 암컷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사망 당시 생후 6에서 7주쯤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이빨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들소와 같은 대형 포유류보다는 주로 물고기와 다른 수생생물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르는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녀가 굶주림이나 다른 포식자와의 치명적인 조우로 죽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그녀는 굴이 무너졌을 때 굴에 있었고 그녀를 모래 토양에 묻고 수천 년 동안 보존했다고 믿어집니다. 정말 멋진 것은 DNA 분석 결과 주르가 시베리아, 러시아, 알래스카에서 온 회색 늑대의 조상인 고대 늑대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개체군은 더 이상 유콘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그녀의 종이 결국 다른 늑대 개체군으로 대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2007년 일부 고생물학자들이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것을 산 꼭대기에서 발견한 후 과학자들은 새로운 공룡종을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공룡의 유골은 얼음 바위에 숨겨져 있었고 그들은 현재 글라시알리사우루스 해머리로 알려진 공룡을 추출하기 위해 드릴과 끌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룡은 약 1억 9천만 년 전에 지구에서 배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극 탐험을 이끈 화석 전문가 윌리엄 해머 교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유골에 따르면 이것의 키가 약 7m, 무게는 약 4,000에서 5,000kg으로 육지에 존재했던 가장 큰 동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발견이 흥미로운 점은 공룡이 중국, 남아프리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남극 대륙에서도 배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남극 대륙에는 수백만 마리의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귀엽지만 극한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연구자들이 미라 펭귄을 찾는 것은 일반적이죠. 하지만 최근에 미라가 된 펭귄 무리가 고대의 펭귄 무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테스트에 따르면 카펠리자에 있는 이 펭귄은 수백에서 수천 년 전의 것입니다. 남극 대륙은 확실히 소수의 동물만 사는 독특한 곳입니다. 물개, 펭귄, 범고래를 예로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투명한 물고기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완전히 새로운 물고기는 다큐멘터리 남극 탐험을 작업하는 영화 제작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반투명 물고기는 남극 검은 지느러미 빙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물고기는 반투명하고 고무 같은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독특하게 보이는 이유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가진 적혈구가 없는 유일한 척추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혈액이 반투명해 보이죠. 물고기를 보고 나면 지구상에 다른 반투명 물고기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시베리아의 외딴 황무지에서 온 순록 목동이 추운 북극 지역의 볼쇼의 랴코프스키 섬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구 동토층에서 튀어나와 3,500년 동안 시간이 멈춘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불곰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추위는 곰의 연조직뿐만 아니라 마지막 먹이인 새의 깃털과 식물의 일부도 보존해 주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용감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한 팀이 이 곰을 연구하기 위해 매혹적인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뇌, 내부 장기 및 기타 조직에 접근하기 위해 질긴 가죽을 조심스럽게 잘라냅니다. 이를 통해 세포 및 미생물 분석에서 유전 연구 및 바이러스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의 문이 열렸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유전자 분석 결과 곰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야쿠티아와 추코트카 등 러시아 북동부에서 발견되는 현대 곰의 DNA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곰의 크기는 약 1.5m였을 것이지만 정확히 어떻게 섬에 오게 되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이 섬은 50km 너비의 해협으로 본토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쩌면 얼음 위를 걸었을 수도 있고 물속을 헤엄쳤을 수도 있으며 섬이 당시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수하지 마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은 매우 위험하지만 요즘에는 그곳에서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묘지라고도 불립니다. 이 고도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오른 사람조차도 이 현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978년과 1980년에 탄소 없이 산을 오른 최초의 사람인 라인홀트 메스너를 만나보십시오. 두 번째 트레킹에서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특별한 존재를 느꼈다고 맹세했고 그 공이 타락한 영국 등반가들의 영혼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1933년 프랭크 스마이스가 등반을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는 그와 함께 있는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그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욱 소름 끼칩니다. 제3의 인간 요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과 함께 보이지 않는 여분의 제3자가 있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몇몇 등반가들은 조난을 당했을 때 살아있거나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2013년 캐나다의 한 공원에서 공룡 종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룡은 날아다니는 용을 닮았으며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날개 길이는 10m였으며 용의 이름은 크리오드라쿤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쪽에 얼어붙은 용을 의미하죠. 이 생물은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비행동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용이 7,600만 년 전 백악기에 살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이런 종류의 비행공룡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존재는 2013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블레이는 미국의 마술사, 스턴트맨으로 후디니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2000년 11월 27일 그는 그 후로 다시는 하지 않을 극한의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72시간 동안 얼음 속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얼음덩어리 안에서 63시간 42분 15초를 보내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추웠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도전이 그에게 가한 정신적 타격은 비할 데 없이 컸죠.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은 환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전기톱으로 잘려나갔고 비교적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구가 매우 다르게 보였던 약 2억 1,400만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의 그린란드에는 이시사네크라는 공룡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멋진 공룡은 두 발로 걸었고 긴 목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현존하는 가장 큰 육상동물인 용각류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시사네크라는 이름은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와의 경의를 표하며 차가운 뼈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공룡들 중 하나가 트라이아스기 동안 유럽에 살았던 잘 알려진 긴 목을 가진 공룡 플라테오사우루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동부 그린란드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잘 보존된 이시사네크의 두개골 2개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초식 공룡은 약 2억 1,400만 년 전인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초대륙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하여 대서양이 생겨났습니다. 기후가 바뀌어 최초의 초식 공룡이 유럽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2개의 두개골은 젊고 거의 다 자란 이시사네크의 것이었고 브라질에서 발견되는 공룡과 닮았는데 마크로콜룸과 우나이사우루스는 더 오래되었습니다. 독일의 플라테오사우루스와 함께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 비교적 민첩한 공룡은 두 발로 걸었고 길이가 10m까지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지역에는 약 10만 개의 빙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 맨든홀 글라시어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고대 숲의 잔해가 발견되었죠. 줄기와 그루터기에서 얼음이 나왔고 과학자들은 이 나무가 1000년 이상 만에 세상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든홀 빙하는 95평방킬로미터의 얼음강을 덮고 있으며 이는 현재 50년 이상 호수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숲을 발견한 알래스카 대학교는 많은 나무들이 여전히 똑바로 서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직 뿌리가 있는 나무도 있었죠. 직립 자세를 통해 지질학자들은 나무를 연구하고 나무의 나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빙하인 타쿠 빙하도 녹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고대 숲도 얼음 아래에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하이퍼보레아는 최북단에 위치한 상품의 얼음 땅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봄과 기쁨과 사랑의 땅이었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위대한 삶을 살았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화이지만 연구자들은 이 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먼 북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현대 프랑스 근처 어딘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우랄 산맥 근처의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남극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얼음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다음 빙산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0월에 발견되었으며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매끄러운 벽과 날카로운 90도 각도가 특징이죠. 이 빙산은 물 위에 떠있는 라슨시 빙분 근처의 동부 해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양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극 대륙에서 일어난 또 다른 놀라운 순간은 2021년 5월 론네 빙붕이 깨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조각은 A76이라고 불리며 길이는 170km이고 너비는 25km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빙산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빙산은 몇 년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가 마침내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7년 시베리아 술록 목동인 유리쿠디가 류바라는 이름의 또 다른 매머드 새끼를 만났습니다. 류바는 잠깐 모습을 감췄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오른쪽 귀와 꼬리가 없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개들이 물어뜯은 것 같았습니다. 류바가 죽은 후 류바는 몸에 들어온 박테리아에 의해 생산된 젖산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연조직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하여 그녀가 약 42,000살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털복숭이 매머드가 발견되었죠. 유카는 약 39,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살았습니다. 2010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놀랍도록 잘 보존된 그녀의 유해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온전한 DNA, 피부, 근육 조직 및 머리카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카의 발견은 멸종된 이 종의 유전학과 생물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털복숭이 매머드 복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자코브 매머드는 시베리아의 타이미르 반도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선사시대 동물입니다. 이 매머드는 약 2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약 34,000년에서 12,000년 전에 살았으며 47세에 존경받는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매머드가 먹이를 찾거나 홍수를 피하기 위해 타이미르 지역을 떠났다는 것을 발견했죠. 벌레가 싫다면 이 벌레를 보고 나면 더욱 역겨워질 것입니다. 남극 비닐벌레는 완전히 악몽이기 때문이죠. 이 벌레는 등에 순수한 방적금으로 된 외투를 가진 동물입니다. 남극 대륙의 남극해에서 1640피트, 500m 이상 깊이에 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8인치, 20cm 길이의 소름 끼치는 생물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빅풋과 예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가는 경로를 계획한 최초의 사람들 중 일부가 눈 속에서 예티의 발자국을 보았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발견의 증거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1951년 영국인 에릭 쉽턴과 마이클 워드 박사는 네팔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약 5,000m 고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특이한 발자국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부츠, 배낭, 얼음 송곳을 사용하여 거대한 크기를 과시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와 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발자국을 잃기 전 몇 킬로미터 동안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설인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프랭클린 원정대는 1845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임무는 북서 항로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극지방을 가로지르는 해로이죠. 얼음으로 뒤덮인 캐나다의 북극 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원정대의 승무원은 당시 가장 전문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2달 후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2014년까지 공식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탐사선 중 하나인 에르베스의 잔해가 11m 얼음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년 후 얼음 속에서 더 많은 잔해가 발견되었고 3년 후에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잔해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의 죽음은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배는 침몰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배의 잔해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부 상자는 여전히 완전히 닫혀 있었고 캐빈은 깔끔해 보였으며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1958년 미국 잠수함이 기록을 깨고 얼음 아래 북극에 도달했습니다. 이 1급 비밀 임무는 선샤인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318피트, 97m 길이의 잠수함에 승무원 116명은 얼음 아래 세계를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줬죠.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고대 강아지 도고르를 만나보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 도고르는 늑대나 개 중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그가 두 집단이 공유하는 신비한 조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야쿠츠크에 있는 대학은 도고르의 머리, 코, 수염, 속눈썹, 입 등 도고르의 유해 일부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강아지는 죽었을 때 여전히 전미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그가 겨우 2개월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보존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과학자들은 갈비뼈 조각을 사용하여 도고르의 DNA에 있는 유전자 염기 소열을 성공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분석 결과 도고르는 남성이었죠. 도고르가 쉬운 분류를 거부한다는 사실은 그가 늑대와 개 둘 다보다 앞선 개체군에 속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고르의 존재는 그가 개의 진화에서 중요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늑대종은 감소한 반면 토기개는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시베리아 가장자리에서 델레니 아르 묘지가 발견되었는데 이 묘지는 특별한 고고학 단지입니다. 이 안에는 신비한 북극 문명에서 온 2개의 얼어붙은 중세 미라가 들어있습니다. 미라는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 의해 자연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미라가 발견된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이죠. 북극해의 카라해 연안은 평균 영하 기온이 섭씨 2도에 이릅니다. 두 미라 모두 자작나무 껍질과 캔버스로 덮여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리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구리의 항균 특성이 시체를 그토록 훌륭한 형태로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불행히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에 살았던 이 특정 문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앨런 힐스 84001은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온 파편이라고 믿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운석입니다. 1984년 스노우모빌을 탄 지질학자들에 의해 남극 대륙의 앨런 힐스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운석의 무게는 거의 2kg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물체는 지구에 착륙한 약 40억 년 된 화성 운석 중 가장 오래된 운석이라고 결론났습니다. 운석은 화성 표면에 물이 있던 시기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이 운석은 약 13,000년 전에 화성에서 지구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1996년 일부 과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성에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은 100%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지구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있지만 최근 남극 대륙에서 스폰지 가든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남극 바다 깊숙한 곳에는 사화산 꼭대기 근처에 거대한 정원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생명체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지점은 아마도 마리아나 해구일 것이며 태평양의 해수면 아래 약 11km에 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연구자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구 본토에서 가장 깊은 지점을 발견한 것이었죠. 남극 대륙 동부 덴만 빙하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덴만 빙하는 폭이 20km에 달하는 거대한 빙하이며 해수면 아래 약 3.5km의 얼음으로 가득 찬 이상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무수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틈 위로 날아갈 때마다 이것은 레이더에 포착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독특한 점은 덴만 빙하가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공식적으로 사하공화국으로도 알려진 시베리아 야쿠티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털복숭이 코뿔소의 사체는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사샤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사샤는 구석기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두껍고 곱슬곱슬한 털은 딸기 금발로 묘사되는데 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현대의 흰 코뿔소의 친숙한 슬레이트 그레이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색입니다. 사샤의 치아를 분석한 결과 사샤가 사망했을 때 생후 7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샤는 18개월 된 현대 코뿔소만큼 컸습니다. 사샤의 죽음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은 그녀의 몸이 영구 동토층에서 얼기 전에 진흙 구덩이에서 익사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녀의 털이 털갈이 되어 많은 동물이 겪는 현상인 계절적 털갈이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샤와 그녀의 동료들을 연구하는 것은 약 35,000년에서 5만 년 전에 야쿠티아의 매우 다른 기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기후대가 없는 더 춥고 건조한 조건을 경험했습니다. 사샤가 발견된 장소는 현재 툰드라 지역으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툰드라 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풀과 곡식이 풍부하여 그 지역에 서식하는 매머드와 털 코뿔소에게 충분한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UFO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목격되었지만 에베레스트 산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UFO를 보았다고 말하면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고도의 영향으로 환각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외계인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특정 UFO 사건이 발생했고 등반가 중 한 명이 물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드론이나 헬리콥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인 데이비드 브리시어스는 그것이 UFO라고 확신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비밀 지하 기지가 있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공개된 CIA 문서에서도 1968년 네팔, 인도, 부탄 상공에서 7개의 미확인 비행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UFO는 천둥 같은 소리와 번쩍이는 불빛을 동반했습니다. 악어는 약 3,700만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상황과 매우 다른 기상 조건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냉혈 파충류가 매우 특이한 생존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수도 있죠. 사실 그들은 표면 위로 솟아오르는 주둥이를 제외하고는 몸 전체를 얼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이 방법을 결빙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얼음이 많은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악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동결은 포유류의 동면과 유사합니다. 이 방법은 파충류가 특별한 시기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이며 최근 러시아 과학자들이 호수 깊숙이 숨어있는 생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생물은 유기체의 46B라고 불리며 14개의 촉수를 가진 거대한 오징어 같은 생물처럼 보입니다. 이 생물의 길이는 약 33피트, 10m로 여겨지며 물에 독소를 퍼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스틴 스미스라는 남자에 대한 다음 이야기는 큰 미스터리입니다. 2015년 2월 20일, 그는 친구 집을 떠나 집으로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1m의 눈으로 뒤덮인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꽁꽁 얼어붙었고 눈은 크게 뜨고 있었으며 얼굴은 보라색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안고 울었고 나중에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스틴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동안 눈 속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고 맥박도 뛰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들은 적절한 체온조차 측정할 수 없었지만 한 의사는 다른 의사들이 못한 걸 보았습니다. 신체가 적절한 속도로 냉각되면 신진대사가 노출로부터 보호되는 속도로 느려집니다. 의료진은 흉부 압박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혈액을 따뜻하게 했으며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그를 기계에 연결했습니다. 한 달 후 저스틴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빙하기 동안 시베리아는 오늘날과 같은 황량한 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매머드, 툰드라 늑대, 곰, 털복숭이 코뿔소, 들소, 동굴 사자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사자보다 더 큰 친척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시베리아 북극 지역의 깊은 곳에서 황금빛 털을 가진 새끼 사자가 발견되었는데
진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외에는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새끼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지 28,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끼의 이빨, 피부, 연 조직 및 장기는 미라가 되어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새끼의 이름은 스파르타 또는 시베리아 신바였습니다. 스파르타는 2017년과 2018년에 러시아 극동에 있는 세미엘야크 강둑에서 매머드 엄니 사냥꾼들에 의해 발견된 2마리의 어린 동굴 사자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새끼가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는 그들의 나이가 약 15,000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보리스로 알려진 두 번째 새끼는 약 43,448살입니다. 아틀라틀 다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아메리카 원주민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틀라틀 다트는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원인 크레이그 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로키 산맥의 녹는 얼음밭에서 그것을 발견했죠. 이 무기를 연구한 결과 이건 약 1만 년 전에 사냥꾼이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죠. 거의 1m 길이의 이 무기는 특별한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주인이 쓴 개인 표시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크레이그는 빙원 고고학 전문가입니다. 그는 얼음 아래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현재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유물을 찾고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듀어런스 함선은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웨델해 해저의 남극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15년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 경의 배는 해빙에 의해 부서졌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 세기 이상 수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좋아 보이고 놀라운 상태였습니다. 남극 대륙은 생존하기 어려운 얼음 황무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펭귄이 아니라면. 그러나 연구자들이 발견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는 열대우림의 증거입니다. 사실 그들은 파일 아일랜드 빙하 근처에서 뿌리, 꽃가루 및 기타 흔적의 전체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토양은 평균 기온이 화씨 53.6도, 섭씨 12도를 약간 넘었고 여름 기온이 화씨 64.4도, 섭씨 18도까지 상승한 고대 세계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남극 대륙이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학자들은 약 9천만 년 전에 이 지역의 기온이 정상이었다고 결론지었죠. 그래서 공룡이 남극 대륙을 배회했을 때는 남극은 열대우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선사시대 생물이 존재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016년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남쪽 해안의 이리자르곶 근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사시대 아델리 펭귄의 버려진 식민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펭귄은 100년 넘게 얼음으로 뒤덮인 그 지역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라가 된 유골, 뼈, 심지어 펭귄의 배설물이 있는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식민지가 최근에 버려진 것 같았죠. 연구원 스티브 엠슬리가 수행한 새로운 연구는 이 미스터리를 밝혔습니다. 펭귄의 유해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얼음 아래에 묻혀 있었을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녹은 물이 다시 군락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미라가 된 유골의 연대를 측정함으로써 아델리 펭귄이 지난 5,000년 동안 케이프 이리자르에 3번 서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약 800년 전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결국 쫓겨난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주변 히말라야 지역은 지질학적 시간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단지 얼음과 눈만이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아와 대홍수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시나리오를 증명할 수 있는 화석들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은 해양동물의 화석이었고 나사는 석회암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먼 역사 어딘가에 산 정상에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물고기들이 고대의 정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물에 덮여 있었다는 창세기의 말이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가 말하듯 바다에서 나온 바다 화석의 존재는 인도가 1억 5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곤드와나 랜드라고 불리는 고대 초대륙의 일부였다는 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바다 중 약 5%만이 탐구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성의 달에는 수소, 메탄 및 이산화탄소가 고농축된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 깊숙한 곳과 마찬가지로 액체 함석에서 발견되었죠. 따라서 일부 과학자들은 얼음 껍질 훨씬 아래에 메탄 생성 과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토성의 달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죠.
이것이 실제로 입증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광대한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울버린은 북부 황야의 짐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놀라운 동물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북극 지역을 방문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괴한 동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검 같은 발톱과 강한 턱을 가지고 있으며 개 크기의 족제비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동물이 10배 크기의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는 역사상 가장 독특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제임스는 역사상 최초로 냉동 보존된 사람입니다. 이 일은 1967년 1월 12일에 일어났으며 그날은 현재 베드퍼드 데이라고 불립니다.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대신 그는 세계 최초의 냉동공학 단체인 라이프 익스텐션 소사이어티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냉동요법은 신체와 뇌를 냉동하여 영원히 잘 보존하는 절차이죠. 제임스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제임스의 냉동 보존은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아이오와주 중북부에서 약 24,0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위스콘신 빙하 에피소드로 알려진 거대한 얼음 조각 공원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만년설인 디모인 로브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풍경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만년설은 호수, 강, 비옥한 토양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멋진 것은 이 만년설이 빙하기 포유류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향, 둘록, 심지어 매머드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경에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인 거대한 땅늘보를 만났습니다. 이 나무늘보는 길이가 거의 3m에 달하고 무게가 2톤에서 3톤 사이로 매우 컸는데 작은 코끼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나무늘보와 달리 그들은 먹이를 찾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거대한 발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멋지게 만드는 것은 토머스 제퍼슨이 1799년에 이 나무늘보의 뼈를 발견하고 동물에게 큰 발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사시대 동물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